서울 북악약품의 김채영 선수와 서울 EDGC의 이민진 선수입니다. 자, 김채영 선수가 아직도 선택을 못했습니다. 네, 약간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자리에서 네. 장고에 들어갔죠. 아니면 아무것도 교환을 하지 않고 이쪽을 늘어가나요? 만약에 흙이 차단만 해준다면은 이돌에 자충이 걸리고 네. 뭐 다른 쪽에 백이 뭔가 좀 선수로 교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을 먼저 건드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중앙 쪽을 두는 것은 흙이 그냥 단수를 치고 뭐 이런 자리를 먼저 끊은 다음에 젖혀서 물어보면은 이게 좀 기분이 나빠요.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받는 게 집으론 득인데 이렇게 받는 순간 그 다음에 백이 느는 것은 흙이 이곳을 둬서 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천상 이쪽을 늘어서 먼저 교환을 해야 되겠네요. 혹시 이쪽을 늘더라도 지금도 이쪽을 끊고 젖히는 것도 흑의 입장에선 충분히 생각해 볼 만은 하네요. 김채영 선수가 이곳에서 생각을 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부분적으로 형태만 놓고 본다면은 흑의 모양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끊어가니까 백도 쉽지가 않습니다. 은근한 진행이었네요. 뭔가 이게 이민진 선수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전투입니다. 확실히 배울 만한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모양이 나쁜 전투는 네. 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선택이 확실히 좀 강력해 보이기는 해요. 김채영 선수도 그러면 이 진행은 흙이 모양이 나쁘니까 안 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게 어찌 보면은 흙의 형태들이 다 자충이거든요. 단순하게 이렇게 단수치고 있는 형태가 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본다면은 흙은 거의 뭐 수를 바로바로 조이지 않는다면은 수상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다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수를 결행을 한 겁니다. 보통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수를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좀 느낌에 의존하기 마련인데 김채영 선수도 아마 이 선택은 백이 할만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을 텐데요. 막상 끊어가니까 또 어렵네요. 다시 자세를 고쳐 앉고서 좀 더 깊숙이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여유가 있었던 김채영 선수인데 저 네. 끊는 수 한 방에 거의 초입기에 몰릴 것 같아요. 다 사용할 것 같아요. 다운수가 나올 듯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바둑을 두다가 저렇게 상대가 장고를 하면은 뭔가 내가 잘 뒀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어, 있거든요. 그런 생각 들 것 같네요. 좀 뿌듯할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요. 네, 그쵸. 상대에게 숙제를 안겨줬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도 지금 장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을 늘든 하변을 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변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그 자리는 늘어서 물어보고 싶은 자리이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도 여기서 흙의 응수에 따라서 중앙 쪽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쪽을 단수를 치는 그 수는 뒤에서 끊으면 들여다보고 따내면은 이쪽을 끊고 따내고 백이 이으면은 끊어서 쌍립 쓸 때 한 칸을 뛰게 된다면은 부분적으로는 흙이 버틸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네.
백도 정말 고민되기는 하네요. 이쪽을 그냥 늘고 두 점 쪽을 살리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를 끊는 것 또한, 네, 지금 끊어가죠. 네. 네,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따내고 끊을 때 들여다보면은 따내고 끊고 나서 이쪽을 따낼 때 30초. 하나, 둘, 백이 이쪽을 잡을지 이을지도 정말 어렵기는 해요. 그 다음에 백이 쌍립을 쓰고 흑이 패를 걸고 젖히는 팩감을 쓴다면은 네. 이건 또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은 따내면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끊고 다섯, 여섯, 해소하나요? 여덟. 네, 해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흑이 중앙 쪽에 빵 따내는 자세가 좋아서 흑도 충분히 들 수 있어 보입니다. 흑도 한 칸을 띄었는데요. 백도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찔러보고 싶기는 해요. 늘어만 준다면은 막고 들여다봐서 패가 났을 때 이쪽을 찌르는 것을 팩감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와는 차이가 꽤 큽니다. 백도 찌른다면 흑도 느는 게 아니라 막겠네요. 들여다보고 끊어서 그렇다면은 백도 그냥 여기를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패를 따내고 넘을 때 그냥 이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들여다봤을 때 팩감이 감당이 되나요? 그러게요. 따내고 끊어서 이렇게 해소되고 받는 진행이 되면은 100초끼리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흑이 그냥 넘어가는 것과 지금 집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 이제는 김채영 선수도 초읽기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팩감이 어딨죠? 따내고 끊으면은 해소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설마 근데 이거는 우변 쪽도 뚫리고 하변 쪽까지 흙이 넘어갈 수가 있는 형태라서 네, 다섯, 백이 불만인데요. 여덟. 네, 김채영 선수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흙은 끊는 팩감이 있습니다. 제가 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여기서 백이 대책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네. 30초. 하나, 둘, 네, 물론 형세 그래프는 넷, 거의 뭐 절반에 일곱, 여덟, 가까운데 아홉. 글쎄 잘 모르겠네요. 대국자들은 다르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백이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네, 글쎄 어딜 두더라도 흙은 해소를 하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찔렀는데 해소를 하는 순간 백이 얻은 거에 비해 손해가 너무 큽니다. 저기를 돌파하는 것은 사실 단순하게 그냥 중앙 쪽을 돌파했다 정도의 느낌인데요. 네. 흙의 형태는 다른 저기 거죠. 거의 빵따냄을 한 3번 한 것 같은데요. 네. 중앙 쪽으로 아주 튼튼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확실히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의 이 서로 교환한 자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수치로 좀 보이네요. 네, 백이 거의 뭐 망했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손해가 너무 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냥 날일자로 받던지 아니면 밀고 나서 이쪽을 갈라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0초. 이쪽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갈라가는 것은 막히는 자리가 좀 다섯, 여섯, 일곱. 너무 아파요. 늘면은 네. 가장 간명한 방법은 여기를 그냥 한 칸을 띄어서 넘어가는 넘고 건가요? 백이 살릴 때 그때 뭐 이곳이나 아니면 이쪽을 막아서 큰 자리를 차지를 하는 건데요. 셋, 넷, 다섯.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충분하고요. 늘지를 않고 뛰어서 지켰는데요.
지금 이거는 한번 끊어가는 것도 좋아요. 당장은 단수치고 이렇게 씌워서 장문이네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둔다면 이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정말 크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셋, 손을 빼고 이 자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프는 뭐 거의 개가 바로 직전에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네, 그만큼 중앙 쪽 접전에서 백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데도 저런 그래프인가요? 지금 단순하게 백이 여기를 못 살리면요. 네. 흑이 이렇게 5점을 잡는다고 보면은 하나, 여기 흑집이 셋, 넷, 네, 25, 29, 39, 여덟, 41, 아홉. 42, 46집, 56집이 확정 가고 그 다음에 이곳의 흙 모양을 전혀 계산을 하지 않았죠. 100집은 여기가 8, 뭐 10집, 17, 20, 25, 그리고 이쪽 모양. 반면 한 30집 정도 차이의 이 모양과 이 모양입니다. 하나, 둘, 셋, 백이 힘들겠네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차이가 꽤 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많은 걸 이뤄내야 형세가 맞춰지겠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정말 침착하게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수순인데요. 네. 네, 흑의 입장에서도 그냥 이곳을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편이 가장 좋아요. 2점을 늘어서요. 네, 늘고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면서 백도를 압박을 하면요. 알고 보면은 나중에 이 백돌 전체도 못 살아 있습니다. 여기가 선수여야 되는데 막상 잡으러 갈 수도 있고요. 적어도 흑의 입장에서 이런 자리는 선수가 되겠죠. 여기는 살리고 30초. 잡는다고 봤을 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속기대국에서 바둑이 좋을 때는 오히려 좀 일감대로 쉽게 두는 편이 좋아요. 괜히 머리가 복잡해져서 다른 네. 수들을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좀 이상한 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초. 하나, 생각을
끝마치지 못하고 손이 나가게 되면은 뭔가 실수가 나오게 될 수도 있겠어요. 14번 남았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일감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이상한 수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서 네. 네, 좋을 때는 그냥 쉽게 두는 편이 오히려 바둑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민진 선수는 좀 오히려 일감이 좀 강력한 수가 30초. 나올 많을 것 수도, 같은데요. 네,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5, 6, 7, 8, 9.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래프는 의미가 없고요. 김채영 선수가 계속해서 어떻게 추격을 나가는지 30초. 하나, 네, 그게 중요한 바둑이 됐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자, 차이는 좀 벌어진 상태인데요. 이 5점 쪽을 살리는 게 정말 큰 자리 같은데 서로 지금 김채영 선수는 살리더라도 뭐 이쪽을 막히면은 나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30초. 부분적으로는 여기 살리는 게 정말 크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살려갑니다. 네. 그곳에 백돌이 살아가면은 일단 집으로 균형이 어느 정도 백도 맞춰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후반에 역전을 하는 것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이민진 선수가 여기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은 것은 확실히 좀 실수일 것 같네요. 네, 여기도 물론 큰 자리이긴 한데 네. 중앙 쪽을 두텁게 정리를 하고 이 5점을 잡았더라면은 흑이 바둑을 질 자리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 바둑이 좋은데 지금 이거는 그래도 하나, 둘, 셋, 뭐 만약에 이런 데를 붙여서 끝내기를 당한다고 계산을 하는 날에는 흑집도 몇 집 안 나요. 10집, 20, 뭐 한 30, 35집.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미 만만치가 않죠. 네. 일단 집을 확보해 놓는 게 유리한 입장에서는 좀 더 편했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백이 있는다면은 여기를 건너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여덟, 아홉. 아까처럼 단수 치고 이렇게 장문 씌우는 게 이 끊어지는 교환으로 인해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을 이제는 건너 붙이겠죠. 그럼 백도 당장 이곳을 끊어서 흑도를 잡는 것은 잘 안 되니까 여기는 나가야 되고요. 하나, 나가면은 셋, 넷, 다섯. 네, 이런 식으로 막아서 진행이 되겠네요. 오히려 크게 노려갑니다. 30초. 하나, 둘, 여전히 형세는 흑이 다섯,
좋기는 꽤 좋아요. 8, 9. 그래도 단순하게 정리하지 않을까요? 끊으면은 지금 이쪽을 나가는 교환이 과연 득입니까? 30초. 하나, 둘, 셋. 이쪽을 막으면은 끼워서 백의 입장에서 일단 그래도 끼우는 수가 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단수 쳤는데요. 네, 이쪽을 단수를 쳤다는 것은 나가면은 아마 단수 치고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뜻 같습니다. 5점을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중앙 쪽에 백돌이 많이 생기면서 중앙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백이 득이기 때문에 30초. 하나, 아마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을 젖히는 게 더 좋네요. 이렇게 된다면 백이 한 점을 잡으면서 30초. 나가고 네. 이 5점도 지금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집으로 네, 계속해서 버티는 거죠. 어느 순간 김채영 선수의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격을 해 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중앙 쪽에 백돌이 나오면서 크게 공격을 당하지 않고 깔끔하게 산다면은 집으로는 백이 약간이라도 앞서 있기 때문에 이봐도 모르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백이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어 갑니다. 이민진 선수도 이쪽을 단수치고 젖히는 수를 깜빡한 것 같아요. 저도 부분적인 형태로 이쪽을 젖히는 게 잘 떠오르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수를 못 봤고요. 젖히는 수가 이렇게 좋은 수죠?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네. 30초. 이제는 정말 여기가 20집, 25, 27, 30, 35집의 이쪽 형태, 그리고 100은 여기가 살아있다고 본다면은 5, 7, 17, 20집 정도, 27, 37, 그리고 이쪽의 형태. 집만 놓고 보면은 반면승부인데 백돌이 곤마고 그리고 이런 데를 붙여서 흙에 집을 짓자고 하는 수가 또 있으니까요. 네. 지금도 흙이 나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차이는 좁혀진 건가요? 네, 차이가 좁혀져도 너무 좁혀졌죠. 아까 여기를 깔끔하게 잡아두면은 흙이 10집 이상, 한 15집은 좀 좋은 느낌에서 지금은 승부를 거의 알 수 없는 정도의 느낌이니까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 따낸 것은 그냥 물어보는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흙이 단수 쳐서 반발을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는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백이 느는 것과 이 자리는 정말 여섯. 좋은 자리라서 네, 지금 단수를 치죠. 백도 여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백도 따냈기 때문에 흑도 한번 숨을 고르고 이쪽을 단수 치는 타이밍이 나왔죠. 당장 2점을 잡는 것은 30초. 밀어서 둘, 늘어야 되는데 넷, 한 점을 따내고 공격을 한다면 이거는 백이 여덟, 한 집도 없어서 열. 곤란해요. 한 번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백은 네. 이어야 될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연결을 해뒀고요. 흑도 한 점을 잡아냈습니다. 지금 여기 따내는 게 집으로는 한 5집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쪽에 백이 아직 못 살아 있어요. 이렇게 패가 되고 백이 있는 게 선수긴 한데요. 계속해서 흙이 찔러 들어간다면은 이 백돌 전체가 아직 미생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채영 선수도 최대한 지금 상대를 괴롭히면서 중앙 쪽을 받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받아주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끝내기를 당하는 듯한 기분이네요. 네, 끝내기를 꽤 당하죠. 이 부츠는 끝내기까지 당하니까 하변 집이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30초.
네, 하변집이 10집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10집도 안 나요. 여덟, 아홉, 바둑둘 때 이렇게 계속 뭔가 당하는 듯한 느낌이면은 네. 두면서도 좀 화가 나죠. 지금 그래프는 오히려 100 그래프가 높아졌는데요. 네, 여기서 백이 중앙 쪽을 받고 물론 좌 쪽에 패가 남아있긴 한데 그 패를 결행하기에는 흑도 좀 쉽지가 않은 것이 백이 여기를 만약에 받으면요. 넷, 다섯, 이곳에 두는 순간 일곱, 패죠. 아홉, 지금 그 수는 글쎄요. 중앙 쪽을 받더라도 흑이 여기를 붙여서 패를 할 때 패감으로 이쪽을 쓰고 그 다음에 단수 치고 이런 자리를 나와서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받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30초. 하나, 이 수는 좀 아쉽긴 합니다. 김채영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대국. 이제는 누가 많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이민진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장고 대국입니다. 넷, 자, 이 중앙 쪽을 이민진 선수가 힘있게 밀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민진 선수의 생각은 중앙 쪽을 틀어 막고 그 다음에 이쪽까지 막으면서 여기서 집을 짓겠다. 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이 백돌이 너무 쉽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글쎄요, 백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뭔가 이런 자리라도 먼저 붙여서 좀 응수를 물어보는 편이 30초. 하나, 훨씬 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 끼운 이상에는 밀겠다는 뜻인 것 같기는 한데요. 미는 것은 근데 여기를 찔렸을 때 집으로 약간이라도 손해기 때문에 네. 여섯, 일곱, 판단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돌파하면은 단수를 치는 건지 날일자인 건지도 좀 어려워요. 그래도 날일자가 좀 낫나요? 하나, 둘, 셋, 넷,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날일자가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둘, 셋, 넷, 단수를 치면은 2어만 준다면은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난데 네. 아마 단수 치면은 여기를 그냥 따내고 백이 따낼 때 흙이 한 번 더 따내면 한 번 더 이쪽 부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따내고 됐다내면. 네, 됐다내면은 흙이 빵 따냄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네. 그때는 여기보다는 날일자로 있는 게 중앙을 지킬 때 백의 입장에서는 훨씬 득입니다. 자, 김채영 선수가 한 번 더 지켜둬야겠는데요. 삼십 초. 하나, 둘, 거의 셋, 제가 봤을 때는 다섯.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바둑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 바둑을 지금 역전이 돼가는 흐름이라서 돼가는 건가요? 역전이 좀 된 건가요? 지금은 역전이 된 것 같아요. 보면서도 좀 믿을 수가 없는데요. 네. 거의 그래프에 흙밖에 안 보이던 때도 있었는데요. 자, 어느샌가 백의 그래프가 많이 살아나서 흙을 덮쳤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중앙 쪽에 지금 100집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집 정도가 날 것 같고 그렇다면 흙이 이쪽 부근에서 집을 만들더라도 백이 먼저 선수를 잡고 끝내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차이가 더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늘면요. 이제는 우변 쪽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이 한 칸을 뛰는 것은 여덟, 이 자리를 좀 아홉. 들여다보고 젖혀서 네, 이런 식으로 끊는 것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붙여서 중앙 쪽을 막는 게 생각보다는 큰 자리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귀부터요. 그 자리는 자칫하면은 악수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귀를 젖히는데요. 네, 여기까지만 해두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뭐 이런 데를 찌른다든지 다른 교환을 하는 것은 이쪽을 띄었을 때 들여다보는 수를 없애는 것과 셋,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다섯. 지금 이 교환도 이 패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면은
네, 오히려 좀 손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귀에 교환을 해두고 붙였습니다. 지금은 백은 아래쪽으로 늘어서 둬야 돼요. 위쪽으로 늘었다가는 네, 순식간에 또 역전이 됩니다. 이쪽 찌르고 젖히는 순간 끊는 것은 단수치고 넘어서요. 네, 백은 무조건 아래쪽으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붙였을 때 옆으로 젖히는 것도 이곳을 치중을 가서요. 위로 막을 때 먼저 끊는 게 있어요. 늘면은 돌파를 해서 30초 하나, 끊더라도 먼저 잡히죠.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여기 막아가면은 흙도 중앙 쪽으로 좀 집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집이 좀 만들어지기는 하는데요. 그 네. 정도로는 힘든가요?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는 흙도 이 중앙 쪽을 더 이상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쪽 끝내기부터 해야 합니다. 막으면은 뭐 이런 쪽을 젖혀 있고 이곳을 둔다든지요. 하나, 둘, 셋, 넷. 네, 정말 2패를 해소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진행을 살펴보면 바둑을 정말 100만 둔 것 같네요. 그런가요? 아까 이 5점을 잡는다고 봤을 때 여기가 46집이었는데 네. 지금 이 백돌도 살아갔죠. 그리고 우변 쪽도 백이 뒀고 중앙 쪽에 백이 집을 지으면서 귀까지 또 확실하게 집을 지었어요. 넷, 다섯. 흙이 얻은 것이라고는 여기 8집이랑 그리고 이쪽 중앙이 전부인데 그 정도로는 사실 백이 얻은 것에 비하면은 네, 너무 한 게 없습니다. 역시 이 하변에 5점을 잡고 집으로 안전하게 갔었어야 했을까요? 네, 저런 5점이 얼핏 보면은 그냥 그렇게까지 큰 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네. 백이 살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게 10집짜리여도 어떻게 보면 그냥 역끝내기 10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느샌가 역전이 돼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흙집이 여기가 15, 25, 30, 32집, 이쪽 8집이라고 보더라도 40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집이 나면은 55, 60집이 약간 약하거든요. 네, 흙집이 60집이 좀 약한데 네. 100은 여덟, 7, 17, 20, 22, 네, 32, 42, 47, 50, 55, 거의 56, 7 정도. 여기가 다 집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정도 차이니까, 반면으로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반면으로 흙이 약간 이기는 정도의 바둑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자리 약간 아리송하네요. 이쪽을 치받기에는 흙이 치받고 붙이는 자리가 좀 아프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부분적으로는 느는 게 다섯, 여섯, 정수겠네요. 일곱, 여덟, 아홉. 흙도 이 중앙 쪽을 받기 전에 이곳은 하나 젖혀두는 게 좋아요. 저처만 둬도 두는 네. 게 득인가요? 젖혀만 두더라도 이 교환 자체가 끝내기로 득입니다. 백이 다음에 먼저 둔다면 이쪽을 꼬부려서 두기 때문에 네. 하나, 이곳은 젖혀두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계산상으로 한 집 정도는 흙이 득일 겁니다. 여기는 그냥 늘어서 받아둬야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변부터 물어보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시간 연장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난하게 그냥 정리가 된다면은 대략 흙이 반면으로 한 3집 정도 남길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면 새집 참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차인데요. 김채영 선수가 지금 오히려 뭔가 변화를 만드는데요.
좌중앙을 받질 않고 지금 우중앙 쪽 흑 진영으로 붙여 들어갑니다. 네, 흑도 이쪽을 이제는 찝고 돌파를 하면서 백집을 부숴야 합니다. 이 자리 굉장히 아픈 자리인데 둘, 셋, 네, 반발을 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이쪽은 그래도 찝어두는 편이 더 좋지 않나요? 이거는 백이 끊고 나서 단수 칠 때 이쪽 자리를 받으면요. 여기가 약간 받는 게 애매하기는 한 것이 30초. 젖히면은 둘, 셋, 찌르는 순간 또 여기를 붙이는 게 여섯, 일곱, 여덟, 생기긴 합니다. 아홉. 그렇다고 하더라도 받고 그냥 하나 끊어두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받더라도 네. 이 자리가 생각보다 이 끊기는 것 당하는 순간 흙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입구자는 단수를 쳐서요. 둘, 아마 이어서 한 칸 뛰는 정도로 진행이 될 텐데 이 정도라면은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서 나중에 입구자를 두고 네. 찔러 나가면 백이 두 점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흙이 훨씬 계속 더 들어가네요. 네, 계속 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받질 않았습니다. 네, 이제는 흙도 있는 교환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찔러서 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받으면은 건너 붙여서 이민진 선수 여기 패하는 것은 백이 아마 그냥 이쪽을 호구 쳐서 패를 하다가 이렇게 호구 쳐서 받을 텐데요. 네, 실전처럼요. 네, 이렇게 받게 된다면은 흙이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이 중앙 쪽에 이 두 방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쪽을 찔러서 그래도 승부를 봤더라면은 백도 이건 등골이 좀 서늘한데요. 이렇게 건너붙이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돌려치고 젖히는 형태가 된다면은 일곱, 부분적으로 이쪽에서 패가 나니까요.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이거 따라갈 곳은 점점 줄어들고 이민진 선수가 추격이 쉽지가 않겠는데요. 셋, 넷, 다섯. 네, 이제는 더 이상 추격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뭔가 흑의 입장에서 마지막 기회가 지금은 날아간 듯한 느낌이에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 자리도 꼬부리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따내고 돌파를 하더라도 덱이 끊고 나서 이쪽을 찝으면요. 네. 이어야 되는데 호구 치는 순간 덱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연결이 되는군요. 중앙으로요. 김채영 선수는 그냥 이쪽에 교환도 하지 않고 2패가 있으니까 따낼 때 여기를 두더라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여기를 둘 수도 있지만 중앙 쪽을 꼬부려서 두는 것도 이것도 좋네요. 흑돌이 차단되는 순간 하나, 여기 사활도 흑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다섯,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이민진 선수 마지막 촐기입니다. 이민진 선수가 지난 1라운드 때 루이 나이웨이 선수에게 승리한 이후에 내리 5연패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지난 7라운드 경기에서 포항의 일주전인 조혜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다섯, 네, 이민진 선수가 조혜연 선수와 루이나웨이 선수에게 뭔가 좀 중요한 길목에서 잘 승리를 가져가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사실 엄청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때도 이민진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뭔가 강자에게 강한 듯한 느낌이죠. 뭔가 이민진 선수가 5연패를 하고 있을 때는 뭔가 이 대국 초반이지만 좀 일곱, 기운이 없어 보이는 듯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 연패를 끊어서 오늘도 이 출발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사실 오늘 대국도 이민진 선수가 초중반까지는 정말 판을 잘 짜고 그다음에 중반에 좀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분명 흐름은 이민진 선수에게 있었는데요. 자, 김채영 선수의 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추격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네, 바둑이 확실히 상대에게 넘어가고 나서부터 김채영 선수의 집념이 마지막. 정말 대단한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다시 한번 집을 세보면요. 이 중앙 쪽에 흙집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하나, 둘, 집을 다시 한번 세보겠습니다. 여기가 15, 25, 30, 32, 여덟, 34, 35, 네, 대략 40. 그리고 이쪽에 흙집인데요. 100은 15, 20, 22, 32, 35, 40, 44. 이쪽에서 흙이 집이 좀 나더라도 차이가 여전히 좀 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상변 마가 갔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큰 자리는 여기 잡는 것도 크고요. 이쪽을 꼬부리는 것도 큽니다. 그리고 여기를 느는 것도 큰데 느는 것과 여기 단수 치고 호구 치는 것을 맛보기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채영 선수는 흙집부터 지어갑니다. 이 자리를 흙이 끊어잡지 않았는데 먼저 두기에는 좀 서운하긴 한데요. 흙이 젖히고 호구를 치면은 한 가지 또 고민이 생기죠. 이쪽 젖힐 때 막아서 과연 패를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확실하게 늘어서 정리하는 편이 가장 깔끔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호구 친 거는 들여다보고 끊어 잡히면 마지막 하나, 둘, 셋. 104활이 걸릴 수도 있나요? 네, 그렇죠. 만약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은 끝내기로 꽤 손해를 봤습니다. 또 마지막에 뭔가 좀 백이 끝내기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또 미세해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미세해지나요? 자, 이렇게 계속 김채영 선수가 끝내기에서 손해를 본다면은 이민진 선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끝내기에서 뭔가 불같이 당하는 느낌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젖히면 막는 것은 치중 가서요. 치중 가든지 아니면은 여기를 먹여쳐서 패를 하더라도 굴복이 되면은 마지막 하나, 이거는 일이 생기죠. 괜찮나요, 이거?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한번 젖혀볼까요? 네. 아홉. 어? 지금 찝은 수가 여기는 단수가 아닌데요? 하나, 네, 이제는 백이 늘어서 셋, 늘던지 아니면 여기 호구를 쳐서 살아줄 겁니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 흙이 젖혔더라면은 어땠을까요? 네, 그래서 그쪽을 젖히면은 바둑이 또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백이 두 점을 잡고 집으로 좀 이득을 봤죠. 마지막 아, 순식간에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곳을 젖히는 것도 지금은 백이 중앙 쪽으로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큰 득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구가 아니라 입구자를 둡니다. 이 자리를 두면은 네, 그때 살아두겠다는 뜻인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요. 여전히 백이 약간이라도 남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반면 조금 정도의 차이인가요? 반면으로는 그래도 흑이 좀 여유 있게 이기긴 했는데 한 집 반 뭐 이 정도 차이일 것 같거든요. 아, 한 집 반이면 정말 끝내기에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네, 그렇긴 한데 이제는 정말 큰 자리가 정말 없는 건가요, 네. 이제는? 그것도 흑이 젖혀서 끝내기를 하는 게 더 좋았죠. 이거는 백이 꼬부리는 것을 교환을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백이 약간 이득을 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끝내기가 이제 안 남을 수가 있나요? 마지막 하나, 둘, 우변에 끝내기가 조금 있고, 네, 여기 교환을 하고 이렇게 네. 교환하고 이쪽을 막으면 또 그리고 이쪽은 좌쪽으로요. 네, 이렇게 되고요. 네. 이쪽을 막는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네, 이곳을 두면은 네, 중앙 쪽을 두고 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둔다면 정말 이제는 바둑을 다 뒀습니다.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자, 이제 곧 셋,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곳 단수부터 끝내기를 해가네요. 네, 이쪽은 이어서 받아둬야죠. 받지 않는다면은 여기 찝고 따내는 순간 또 패가 벌어지기 때문에 네. 네, 백은 이어서 받아야 되고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여기 꼬부려서 끝내기를 한 것이 이게 약간 손해라서 차이는 네, 아까보다 조금 더 벌어지긴 했습니다. 네, 정말 여기 이수로는 여기 젖혔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 후반부에 한 번 더 승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시간에 몰리다 보니까 그곳을 두지를 못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호구쳐서 받는다면은 하나, 둘, 셋.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늘더라도 중앙 쪽에 한 집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둑이 이렇게 치열한데 네, 네. 이 바둑이 승부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김채영 선수는 네, 좀 아쉽게도 이 바둑을 승리를 하더라도 마지막 팀의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할 때마다 딱 한 명의 선수만 승리를 거둬줬어도 부광약품팀이 지금 전패를 면했을 텐데요. 이 팀원들 간의 합이 잘 맞질 않았습니다. 뭔가 좀 손발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마지막 김채영 선수가 지금 오늘 대국 전까지 4승 3패를 거뒀는데요. 이 김채영 선수가 질 때마다 또 팀의 이도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네. 얼마나 이게 좀 안 풀리면 네. 부광약품 팀에서는 참 아쉬운 점일 텐데요. 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이렇게 부강약품 팀이 성적이 좋지 않은 게 네. 좀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좀 미스터리하죠. 네, 멤버만 보면은 정말 강팀인데요. 분명 강한 선수들이 모였는데 선수들이 마지막 하나, 열심히 해주고는 있지만 이 승리로까지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전히 차이는 한 반면 세 집 정도. 다스 반면 세제의 차이군요. 다시 한번 세보면요. 15, 25, 32, 33, 34, 40, 47, 49, 하나, 52, 넷, 다섯, 100은 여섯, 일곱. 10, 21, 25, 35, 40, 47, 48, 49집 정도. 계속해서 그 차이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을 두는 것은 한 집을 내면요. 특별한 수는 없나요? 네, 없어요. 오히려 좀 집으로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평범하게 진행이 됐을 때 어차피 이 바둑이 집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마지막에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좀 잘 되는 형태는 마지막 아니군요. 네, 아니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곳도 백이 맞고 그냥 이쪽을 찌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흑이 대책이 없어요. 백이 먼저 단수치고 이쪽을 두는 것은 이거는 정말 딱 걸립니다. 이렇게 두고 단수치고 이을 때 이곳을 먼저 맞고 끊으면은 이거는 양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백이 걸리죠. 큰일 나겠습니다. 30초. 네, 그런데 그냥 이 자리를 밀면은 네. 다섯, 아까와는 공배가 하나가 또 차이가 나요. 아홉. 그냥 김채영 선수는 이겼다는 얘기죠. 모험을 안 하네요. 사실 저게 모험은 아닌데 네. 네, 굳이 결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냥 가만히 지켜서 끝내기 정리를 해갑니다. 정말 이민진 선수가 지금 뺨을 때렸는데 네. 하나, 그만큼 좀 자책이 되는 바둑이에요. 넷, 다섯, 분명 이 초반에만 하더라도 저 그래프가 반대로 흙이 저렇게 됐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고 정말 좋은 바둑이었는데 그것을 역전한 김채영 선수도 대단하지만 이민진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겠습니다. 네. 속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김채영 선수는 마지막까지 정말 신중합니다. 네. 자, 이제는
우측의 끝내기 자리만 마무리되면은 거의 공배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민진 선수가 많이 괴로워 보이는데요. 네, 괴로울만 하죠. 중앙에 빵따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을 되짚어 본다면은 네. 네, 충분히 괴로울만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통 이런 바둑을 역전패를 당하면 한동안 바둑알을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좀 자책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막 대체 이런 바둑을 치면 어떤 바둑을 이기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네, 좀 자책이 되죠. 여자 바둑 리그처럼 이렇게 계속 시즌 내내 둘 때에는 이런 역전패를 당했을 때 타격이 더 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패배를 한다면은 네, 멘탈 관리가 좀 쉽지가 않아서요. 분명히 다음 경기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민진 선수의 멘탈 점수가 8.7이잖아요. 아,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역전당하기 많이 아픈 상황인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김채영 선수는 별로 패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네, 이제 끝내기 다 두었습니다. 흑집이 31집이고요.
집이 27집입니다. 네, 지금 한 집 반 차이가 났네요. 네, 장고대국의 결과 서울 부강약품의 김채영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당하고 한 집 반 차이니까요. 네. 네, 바둑이 얼마나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게요. 김채영 선수 참 대단하네요. 2대국을 역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판의 대국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자, 서울 EDGC와 서울 부강약품의 8라운드 2경기. 자, 팀 승부는 서울 EDGC에서 가져가네요. 자, 이제 서울 EDGC 5승 3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장고대국 정말 이민진 선수가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쉬움이 클 것 같은 게 네. 바둑이 좋아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렇게 뼈아픈 패배를 했는데요. 이민진 선수가 이를 좀 빨리 극복하고 다음 라운드부터 다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팀 승부는요. 서울 EDGC에서 가져갔는데요. 오늘 팀 승부를 가져간 감독님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조현우 감독과 김혜민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 네. 저희 오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민진 선수를 장고에 배치한 건 이 장고에서 루이 선수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오늘 좀 오더에 전략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희 이제까지 전반기를 봐서는 이민지 선수가 장고를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네. 저번 이제 전반기 때 부강 팀이랑 뒀을 때 네. 루이 선수와 장고 대국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번에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네. 내보냈는데 다른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네, 권주리 선수가 좀 성적이 좋아서 권주리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루이 나이웨이 선수를 저격한 게 맞군요. 그게 아니라고는 좀 말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면 오늘 오더 보셨을 때 좀 오늘 오더는 좀 잘못됐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이민진 선수가 지금 그 전에 연패를 했지만 저번에 이제 포항에서 조현 선수를 이제 이기면서 네. 연패를 탈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다시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오싱 선수도 루이 선수를 만났는데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혜미 선수는 또 워낙 든든하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네. 그랬군요. 김혜민 선수 오늘 대국 저희가 그 중앙전 마지막 부분밖에 보질 못했거든요. 대국 총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초반에는 제가 좀 안 좋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중반부터 이제 조금 약간 느슨하게 둬줘서 그것을 잘 받아 먹은 것 같습니다. 표현이 확 와닿네요. 아니, 김혜민 선수 오늘 대국 승리하면서 다시 그 개인 1위 선두 그룹으로 올라섰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소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초반에 좀 잘하다가 2연패를 당하고 있었는데 네, 그 두 판이 너무 좀 아쉽고 아팠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좀 잘해서 다승 선두권으로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하반기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혜민 선수의 하반기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목표는 한 판도 지고 싶진 않은데 잘 될진 모르겠고요. 그래도 다승 계속 1등을 유지는 하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감독님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반기 목표. 일단은 저희 아주 믿음직한 주장의 패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기에 4위, 5위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네. 이제 후반기, 하반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서 순위를 조금 더 높이고 싶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구체화 네. 될 때가 오고 있는데요. 보수적으로 보면은 4위고요. 진보적으로 진보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1위죠. 그렇군요. 꼭 이렇게 목표한 바대로 돼야 될 텐데요. 지금 이 기세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인터뷰 감사하고요.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겸손한 목표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말로만 겸손하지 속내는 1등인 것 같던데요. 결국 그런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8라운드 2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내일은요, 서울 사이버로와 포항 포스코 케미칼의 경기인데요. 이 두 팀의 순위가 6위와 1위지만 이 팀 승수 차이는 단 1승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 네. 이번만큼 치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정말 한 판 한 판이 중요합니다. 네, 내일 열리는 8라운드 3경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